안녕하세요. 저 스마트스터디 이승규라고 합니다. 먼저 12시라는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앞에 앉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스마트스터디 그리고 핑크퐁 그리고 아기상어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펼쳐왔고 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아기상어의 다음은 과연 뭘까?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2010년에 회사를 창업했고요. 지금 사무소는 서울하고 홍콩, LA, 상하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전체 직원은 한 300명 약간 넘고 있고요. 저희는 컨텐츠를 만들고 만든 컨텐츠를 배급하고 또 컨텐츠를 통해서 또 다른 부가 사업을 하는 그런 정도의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10년 동안 저희 회사가 이렇게 밟아왔던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서 좀 뽑아왔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2010년에 회사를 창업하고 2012년에는 저희가 직접 만든 앱을 통해서 저희의 영상을 노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처음에는 오히려 지금의 OTT와 좀 다르게 그냥 핑크퐁 오리지널은 오직 핑크퐁에서만 볼 수 있었다. 저희 앱에서. 그게 저희 회사의 첫 번째 출발점이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부터 올레TV나 SK 브로드밴드 같은 IPTV에 저희 컨텐츠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2014년에는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사실상은 엔드 유저는 공짜로 컨텐츠를 볼 수 있고 또 저희는 광고주로부터 매출이 오는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비즈니스가 변경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 아기상어는 사실은 유튜브라는 거대 플랫폼이 없었으면 이렇게 촉발되는 큰 성공은 없었을 것 같아요. 즉, 전 세계인들이 거의 동시에 들어갈 수 있고 필리핀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영국에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어쩌면 핑크퐁 그리고 아기상어의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앞에 계신 분들 중에서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캐릭터 산업을 저희도 분석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떤 기술이 바뀔 때 새로운 캐릭터 혹은 새로운 주인공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극장 영화가 나오면서 미키마우스가 생겼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또 TV 시절 때는 뭐 수많은 애니메이션 그리고 또 전 세계를 강타했던 뭐 텔레토비가 있었고요. 네, 그러다가 한국에서 PC가 온라인으로 연결되면서 그때 뭐 마시마로나 뿌까 같은 캐릭터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2010년대 초반에 스마트폰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누구나 하루에 서너 가지 앱을 다운받을 때 그때 가장 유명했던 게임이 앵그리버드 같고요. 앵그리버드도 게임에서 캐릭터로 진화하게 된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열릴 때는 새로운 기술에 맞는 주인공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이비샥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라는 환경에 어찌 보면은 최적화된 컨텐츠여서 그 컨텐츠가 인기가 있음에 따라서 그게 IP로 캐릭터로 진화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유튜브 조회수가 한 89억 회 정도 나왔고요. 그 베이비샥 댄스가 베이비샥 댄스가 저희 그 많이 들으셔서 노래는 다시 안 틀려고 하는데요. 베이비샥 그 배경에 아이들 두 명이 이렇게 춤추는 게 베이비샥 댄스인데 베이비샥 댄스는 사실 저희의 원곡이 아니에요. 베이비샥인 2D 애니메이션이 먼저 나오고 2D 애니메이션을 조금씩 베리에이션하는 과정에 나온 게 베이비샥 댄스인데 지금은 먼저 나온 베이비샥 오리지널보다 베이비샥 댄스가 훨씬 더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뭐 많이 물어보세요. 처음부터 이런 거를 생각은 했냐? 저는 그러면 당연히 생각은 못했었고요. 그때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저희 회사에서 그 전에 만들었던 한 천여 개 이상의 노래보다 베이비샥이 특별히 더 좋았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근데 그 차이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날 거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베이비샥이 도대체 왜 인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여쭤보세요. 한 네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 당연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멜로디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들으면 뇌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느낌들.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통 그 아이들 동요는 그 귀여운 뭐 동물들, 나비나 곰이나 잠자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강한 동물에 대한 그 랭크에 대한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룡 중에서도 티렉스를 좋아하고
육상동물 중에서는 사자나 호랑이를 좋아하고 그런 것처럼 그러면 그동안에 소재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상어나 사자를 한번 동요로 만들어 보자가 저희가 베이비샥에서 시작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상어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가족은 사실은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되게 그 밸류를 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분 30초, 2분 정도 되는 짧은 노래, 아이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는 그런 구성들이 조금 더 아이들 그리고 가족들 간의 모임에서 부모님들이 만났을 때 아이가 또 노래하면 또 칭찬받게 되는 그런 긍정적인 선순환을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예전에 되게 신기했던 방송이 있었는데 그 독TV라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그냥 집에 있는 반려견들을 위한 케이블 채널이에요. 독TV를 딱 보면 정말 다른 강아지들이 노는 거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배웠던 거는 강아지는 자기랑 비슷한 강아지를 보는 거 좋아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자기와 비슷한 아이를 보는 걸 좋아한다. 그런 것이 아마 베이비샥 댄스가 지금 89억 회, 90억 회를 달려가고 있는 그런 비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컨텐츠를 영어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한 네다섯 개 정도로 번역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반응이 좋은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해서 지금 베이비샥 같은 경우는 20가지 언어로 번역이 돼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저희랑 계약하고 있는 회사가 한 1000곳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 한 4억 회 이상 정도 다운받고 계속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회사가 한 것 중에서 좀 약간 의미가 있던 지표들을 조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베이비샥이 그 기네스에서 인증받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유튜브 1위로 인증받은 게 아마 가장 올해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는 제 희망은 100억 회 정도로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많이 들어보셨던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유튜브 최초로 10억 회를 돌파한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10억 회를 강남 스타일이 그리고 100억 회를 한국 회사인 핑크 스마스터디에서 만든 베이비샥 댄스가 어떤 기록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되게 유의미하게 유튜브의 어떤 생태계에서 한국 컨텐츠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자료에는 넣지 못했는데 아마 오늘부로 저희 유튜브 영어 채널의 구독자 수가 5천만 명을 돌파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가장 먼저 5천만 명을 돌파한 채널이 그 블랙핑크였고요. 그리고 방탄TV 그리고 하이브 해서 저희가 아마 네 번째로 구독자 5천만 명을 가진 채널이 됐습니다. 그래서 베이비샥에 대해서는 좀 전 세계에서 커버한 것들 짧게 영상 보시면서 같이 한번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South Korea is known for K-pop and K-dramas, and now Baby Shark. Baby shark, baby shark, baby shark. Mommy shark, mommy shark, mommy shark, mommy shark. Daddy shark, daddy shark, daddy shark, daddy shark. Grandma shark, grandma shark, grandma shark, grandma shark. Grandpa shark, grandpa shark, grandpa shark, grandpa shark. Let's go hunt, let's go hunt, let's go hunt. 네, 그리고 저희 앱은 구글에서 선정한 계속 최고의 가족 앱으로 4년 연속 선정이 되어서 지금도 가끔 물어보세요. 유튜브에서 공짜로 볼 수 있는데 왜 사람들이 앱에서 돈을 내고 지불하나요? 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몇 가지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유튜브에서는 광고가 나오잖아요. 물론 프리미엄에 가입하면 광고비를 안 내도 되지만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애가 광고를 안 봤으면 좋겠어 이런 니즈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튜브 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존의 유튜브는 일방향이잖아요. 영상을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 앱에서는 영상을 보고 그 영상과 관계되어 있는 것들, 이를테면 틀린 그림 찾기나
아니면 간단한 인터랙티비티를 할 수 있어서 앱이 줄 수 있는 장점이 여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스타트업에 관계된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컨텐츠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플랫폼과의 일을 할 때 훨씬 더 강한 교섭력을 지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저희 직접적인 채널이 하나도 없으면 계속 플랫폼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게 어찌 보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도 저희의 직접 저희가 만든 앱을 통해서 저희 컨텐츠를 계속 공급하는 것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영상 보신 것처럼 이제 베이비샥 자체가 어떤 아이들의 동요나 그런 뮤직비디오를 뛰어넘어서 어떤 전 세계의 밈 같은, 그리고 요즘에는 특히 코비드 때문에 뭐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밖에 외출해서 손을 씻고 올게 할까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 코비드가 처음 터지고 그 해외에 있는 그 인터내셔널 스쿨 같은 데서는 아이들한테 손 씻을 때 항상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라고 했어요.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노래가 한 30초 정도 하거든요. 그럼 거기 맞춰서 손 씻으면 비교적 깨끗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왕이면 옛날 노래보다는 베이비샥에 맞춰서 손 씻으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좀 약간 이걸 컨버전했던 경험도 생각이 납니다. Wash your hands,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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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Wash your hands,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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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Wash your hands,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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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Wash your hands. Grab some soap,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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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Grab some soap,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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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Grab some soap,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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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Grab some soap. Rub your hands,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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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Rub your hands,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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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Rub your hands,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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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Rub your hands.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 순서에 맞춰서 손을 씻다 보면 결국에는 손 씻는 것 자체가 즐겁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당연히 또 코비드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에 그냥 비디오에서 출발했던 베이비샥이 이제 미국의 니켈로디온이라고 하는 그 키즈 전문 채널과 함께 저희가 장편 애니메이션, TV 애니메이션을 만들었고 3월부터 미국에서 방영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아마 올해 방영을 할 것 같습니다. 보통 캐릭터 회사들은 어찌 보면 기존에는 TV 애니메이션이 먼저 나오고 그게 인기가 있으면 라이센싱을 하고 유튜브를 하는 게 조금 기존까지는 일반적인 것이었다면 저희는 상대적으로 좀 길을 다르게 갔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한 6가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텐츠 자체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게 유튜브를 통해서건 혹은 뭐 음악 같은 경우에는 스포티파이나 아니면 애플 뮤직 통해 돈을 벌 수 있고요. 그리고 IP 라이센싱은 저희가 가진 저작권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비즈니스고요. 그리고 토이 프로덕션과 머천다이징은 저희가 일부 제품들은 직접 기획을 해요. 이를테면 저희는 음악이 강한 회사이기 때문에 뭐 사운드북이나 혹은 아이들의 공부에 조금 도움이 되는 교구들은 저희가 직접 만들고 그거를 저희가 만들고 판매하는 것들이 세 번째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 회사가 처음 창업했을 때 한 3명 모두 게임 회사 출신이었고 초기에도 10명 중에서 한 7명 정도가 게임 회사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과 계속 연계를 어떻게 가져갈까가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베이비샥과 전혀 상관없는 약간 중형 RPG를 만들기도 했고요. 근데 지금은 베이비샥이나 핑크퐁 같은 IP를 어떻게 게임으로 아니면은 요즘식으로 하면 어떻게 이게 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에 맞게 좀 바꿀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비샥도 공연에 또 나름 어울리는 핑크퐁이라기 때문에 공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회사 이름이 스마트 스터디이기도 하고 핑크퐁이란 컨텐츠는 한편으로는 재미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좀 교육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커리큘럼 베이스에 좀 홈스쿨링 교재로 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 비즈니스는 보시는 것처럼 뭐 유튜브 그리고 올레 TV, UTV 이런 정말 전통적인 많이 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는 넷플릭스나 니켈로디온이나 아마존에서도 저희 컨텐츠를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의 영상과 음원을 분리해서 음원 같은 경우에는
아이튠즈나 멜론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앱을 통해서도 당연히 컨텐츠를 배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 라이선싱 비즈니스는 저기 화면에 캘로그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의 생활과 관계된 많은 제품들이 있잖아요. 그 제품 속에서 저희 컨텐츠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캘로그나 네슬레나 유니레버나 아니면 보시는 것처럼 반창고나 이런 데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금 다른 기존의 컨텐츠 회사와 다른 점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컨텐츠 회사는 컨텐츠만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IP를 쓸 수 있는 권리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같이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이 우리 베이비샤크가 더 잘 붙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단순히 어찌 보면 스티커 위에 그런 이미지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저희의 DNA인 노래나 좀 재미있는 위트나 유머를 어떻게 보낼까를 조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좀 다양한 것도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랑 같이 일을 해서 북경에서 만든 컨텐츠도 있고요. 또 LG전자랑 같이 일하면서 가습기나 아니면 공기청정기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레이도 쇼라고 해서 이거는 미국에서 파는 그 찰흙 장난감 같은 건데요. 이렇게 무언가 만들 수 있는 건데 이게 핑크퐁 컨텐츠화해서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Baby shark do-do-do-do-do, baby shark do-do-do-do-do, baby shark. Mommy shark do-do-do-do-do, mommy shark do-do-do-do-do, mommy shark do-do-do-do-do, mommy shark. 그렇게 해서 정말로 플레이도를 만들면 저런 식으로 그 재미있게 베이비샥을 만들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조금 더 할 수 있다는 생각과 그리고 흥미를 주는 형태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라이센싱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머천다이징 비즈니스는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는 제품들이고요. 보통 가운데 저기 보시면 경찰차도 보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인형은 그 약간 정육각형처럼 생긴 인형 안에 사운드 버튼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버튼을 누르면 인형을 이렇게 누르면 소리가 나는 그런 형태의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홈스쿨링 비즈니스라고 해서 매월 아이들에게 특정한 주제를 하나씩 알려주고요. 이를테면 이닭 양치하기, 손 씻기. 그러면 거기에 맞는 영상과 그리고 완구 그리고 책을 집으로 배송하는 어찌 보면은 좀 많이 발전된 호비 같은 그런 스타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 화면에 보시는 저 핑크퐁 머리 달린 형태의 펜이 일종의 아이들용 리모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책에서 리모컨을 클릭하면 TV랑 연결하고 있을 때는 바로 영상이 나오고 TV와 연결이 안 돼 있을 때는 바로 음악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자기가 원하는 노래를 바로 보거나 아니면은 들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조금 더 재미있게 공부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일종의 키즈 뮤지컬 같은 부분이에요. 저희가 코로나가 오면서 가장 타격을 받았던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미국하고 계약할 때는 한 100여 곳 정도, 100여 곳 도시에서 핑크퐁 쇼를 계약을 하는데 코비드 이후로는 사실상 진행을 하지 못하다가 다행히 이번 6월 말부터 다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코비드가 점점 거치고 나면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한국에서도 계속 해볼 수 있는 비즈니스 같고요. 한국의 많은 컨텐츠나 연예기획사에서는 사실은 메타버스나 온라인 콘서트로 많이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저희는 타겟 유저가 조금 어려서 아직은 100%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더 아쉽고 한편 또 그렇기 때문에 또 개발을 해서 이런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는 샤크 블라스트가 저희가 몇 주 전에 론칭한 그 블라스트 게임이고요. 블라스트가 이렇게 3개, 4개 맞추면 이제 폭탄 생겨서 같이 터지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그리고 했고 베이비샥 런 어웨이라고 해서 그 옆으로 이렇게 빨리 도망가는 그런 게임도 있고요. 몬스터 슈퍼리그는 저희가 만든 일종의 RPG 수집형 게임이에요. 약간 포켓몬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의 게임인데
그렇게 해서 저희의 그 타겟인 영유아에서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를 하기 위한 저희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저희가 사업을 했었고 또 앞으로 사업을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저희가 많이 꼽고 있는 방법이에요. 아마 이 세 가지는 컨텐트 기업이라면 정말 많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컨텐트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가장 좋은 얘기를 아마 한 경우가 그 디즈니의 전 CEO였던 밥 아이거의 전략이 사실상 저희랑 유사점도 상당히 있고 또 차별점도 있는 것 같은데, 밥 아이거는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품질의 컨텐트를 지속적으로 가지거나 만들어야 한다. 그건 당연히 인수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과 직접 다가갈 수 있게 계속 최신의 기술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그렇게 나온 게 사실은 디즈니 플러스거든요. 아마 디즈니 플러스가 없었으면 디즈니의 매출은 훨씬 떨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정점에 있는 두 가지가 디즈니 테마파크하고 결국 영화관에서 매출이거든요. 근데 그 두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던 게 디즈니 플러스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바이어가 언급했던 게 그 지역적 확장, 특히 중국으로의 진출. 이를테면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디즈니랜드가 20년 이상 계속 준비해 왔던 것들. 그래서 그렇게 크게 세 가지 회사의 방침을 정하고 회사를 운영했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이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최근에 하이브로 이름을 바꾼 빅히트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어떤 그 기존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생각까지 같이 가져간 게 기존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는 조금 더 다른 대담한 방향이었던 것 같고요. 또 그런 면에서 저희도 늘 매일매일의 운영의 문제를 고민하면서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편입니다. 첫 번째 가장 쉬운 거는 지금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저희는 베이비샥 그리고 핑크퐁, 호기라고 하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베이비샥 같은 경우에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핑크퐁과 호기는 그 화면의 왼쪽 오른쪽에 있는 아이인데요. 핑크퐁은 저희가 일종의 어린 왕자에서 좀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사막 여우와 그 별에서 온 왕자의 두 개를 약간 결합해 있는 그런 느낌. 하지만 또 여우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되게 활발하고 되게 다방면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이것저것 이렇게 하고 좀 영리한 혹은 그런 이미지를 좀 주려고 하고 있고요. 호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해지호기라는 그 고슴도치에서 좀 저희가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외향적이고 이렇게 다양한 데 관심이 많다면 고슴도치는 한 가지에 집중하고 그리고 약간은 내성적일 수 있지만 좀 깊이가 있고 아마 이런 비유들이 여러 책에서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어떤 회사들은 여우 같은 스타일의 회사도 있고 어떤 회사는 하나를 정말 골똘히 열심히 잘하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 자체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A도 있고 B도 있다는 걸 좀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차원에서 핑크퐁과 호기라는 캐릭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니켈로디온하고 저희가 협력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는 그 베이비샥 빅쇼의 이미지는 대략 저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약간 기존의 베이비샥보다는 훨씬 더 입이 크고 그렇죠? 그리고 베이비샥에서 나오지 않았던 다른 친구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문어도 있고요. 그리고 그 시홀스도 있고요. 정말 시홀스죠. 네. 그리고 고래도 있고 다양한 친구들이 베이비샥이 어떻게 다양한 친구들과 노는지 그리고 베이비샥의 엄마 아빠의 직업은 뭔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입니다. Hold on to your dorsal fins Roar! and get ready for big friendship. Together we can do anything. Big drama It's too cute. and big action. Wait, we're underwater. Oh, yeah. In Baby Shark's Big Show, the brand new series coming this March only on Nickelodeon. 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는 첫날에 그 2세에서 6세까지의 그 시청률 1위를 기록했고요. 지금도 니켈로디온에서 2등 정도를 하고 있는 아마 시리즈 1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치고는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애니메이션이 방영된 뒤부터는 또 신규 업체와 라이센스 계약도 조금 잘 되고 있는 편이어서 아직까지는 성공적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영상에서 시작하고 충분히 IP 라이센싱 사업도 하고 있는데 왜 투자비가 많이 드는 TV 애니메이션을 다시 만드냐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아주 짧게 보면은 사실은 굳이 TV 애니메이션이 없어도 베이비샥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 사실은 컨텐츠가 자꾸 나오지 않으면 인기나 노출도는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베이비샥은 노래에 나오는 어떤 주인공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성격이 뭔지, 부모님이랑 어떤 관계인지, 친구들과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지 이런 얘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배우하고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배우는 다른 것 같아서 그러면 베이비샥과 가족과 친구들에게 각각의 보이스를 정말로 주자,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자라는 차원에서 TV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었고요. 아마 장기적으로 계속 쭉 만들어서 마치 미키마우스나 뭐 아니면 다른 에버그린 IP처럼 오래 갈 수 있는 IP로 만들려고 하는 게 저희 계획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TV 애니메이션을 준비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말 모든 그 크리에이터들의 꿈인 극장용 애니메이션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게 그 미국에서 그 가장 인기 있는 오늘 가장 인기 있는 영화 10위였는데요. 저희 그 베이비샥과 여러 노래를 합쳤던 저희의 일종의 주크박스 뮤지컬 같은 그 핑크퐁 베이비샥 스페이스 어드벤처가 5등까지 올랐었거든요. 상당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스페이스 어드벤처는 저희가 극장용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극장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뭐 뮤지컬 대신에 콘서트 대신에 극장에서 핑크퐁의 좋은 노래 한 15곡 정도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었고 원래는 2020년 1월 말 그러니까 설날에 론칭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론칭을 하고 거의 한 다음 날부터가 그 코로나가 터져서 사실상 극장에서는 너무나 아쉽게도 저희가 성공을 하지 못했던 프로젝트였어요. 너무 아쉬워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라고 하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뭐 IPTV나 넷플릭스에 올려보자라고 했는데 넷플릭스에 올라가서 되게 좋은 반응을 얻어서 때로는 이런 것들이 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보면서 느꼈던 거는 어쨌든 넷플릭스에서는 유튜브와 다르게 확실히 장편, 긴 길이의 컨텐츠가 좀 더 인기가 있다라는 걸 알았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조금 더 넷플릭스 같은 어떤 OTT에서 더 좋은 컨텐츠를 한번 만들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에서 지금도 저희는 좀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의 저희 컨텐츠를 잘 묶어두는 영상도 충분히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희가 앱이 한 100여 종류가 있고 지금까지 한 4억 회 정도가 다운로드됐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 앱은 아이디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뭐 엄마가 주면 빨리 보는 게 중요하지 로그인하고 체크아웃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 그럼 저희의 각각의 앱을 돈을 주고 구매하면 너무 소비자들한테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월 일정 금액을 내면 저희의 모든 앱을 사용할 수 있는 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핑크퐁 플러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 과금 정책을 좀 만들어서 조금 더 편하게 저희 앱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혹은 아이들이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게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 뭐 넷플릭스와 대항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희의 유저들이 좀 더 편하게 컨텐츠를 즐길 수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유저가 어떤 컨텐츠를 썼는지 알면 또 다른 컨텐츠를 또 새롭게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런 면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베이비샥 라이브는 계속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올해 말 그리고 특히 내년 되면은 아마 전 세계 여러 곳에서 베이비샥 쇼가 좀 다양한 버전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느꼈던 거는 미국에서 만든 버전은 정말 미국향이고 오히려 아시아에서 만든 건 정말 아시아향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하나의 컨텐츠를 가지고 글로벌로 가는 거는 특히 무대 공연 같은 건 좀 어렵다라는 걸 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베이비샥 말고 어떤 게 새로 나와요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는 모든 컨텐츠를 유튜브를 통해서
배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어떤 컨텐츠가 인기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한 정보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첫 번째는 그 자동차와 액션 히어로물의 결합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우틴, 핑크퐁 같은 경우 핑크퐁이나 베이비샥은 기본적으로 6세까지가 메인 타겟이면 저희 아이들은 분명히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6세 이후의 아이들을 위한 컨텐츠 또 저희가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로우틴형으로 컨텐츠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볼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이고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그 약간 상어가 있는 것도 보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느낌을 조금씩 가지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구나. 저기 보시는 회사들이 저희가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저희 스마스터디의 장점은 짧은 영상과 그 음악과의 결합이 되게 강한데 약간 단점이라고 하면 한 10분 이상 넘어가는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저희 내부적으로 부족한 역량은 오히려 외부 업체의 투자나 혹은 협력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시는 뭐 레드독이나 고인돌이나 키키오로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투자한 회사들이고요. 저희가 스마스터디 벤처스라는 이름으로 그 CVC,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털을 만들어서 저희가 부족한 역량들을 같이 와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드는 데 많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저희가 앞으로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익스플로어 부분인데요. 익스플로어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는 저희가 이상하게 스마스터디의 베이비샥이 가장 성공을 거두지 못한 국가가 저희는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그들만의 또 독특한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겉에 외곽선도 그려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컬러도 조금 더 저희보다 단순하고 약간 도형도 조금 더 기하학적인 도형이어서 그런 보는 컨텐츠와 저희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일본에서 좋은 파트너와 함께 들어가자는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이즈러스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서 저희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또 다른 나라와 또 되게 다른 나라 같아요. 보통 저희가 미국에서는 핑크퐁 컨텐츠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그 학부모들은 정말로 아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페이를 지불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교육의 앵글을 두고 교육의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퐁 홈스쿨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먼저 진출하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뭐 현대차와의 협력 같은 거를 통해서 안전과 연결되어 있는 캐릭터야 이런 식으로 핑크퐁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네, 이미지만 있나 보네요. 저게 투싼의 모형이고요. 투싼을 상어 가족이 운전하는 거예요. 상어 가족이 운전을 하면서 안전성 노래를 들으면서 정말 차에 탈 때는 안전벨트를 하고 타야 되는구나. 그런 컨텐츠를 현대차랑 중국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 저희는 동남아라고 생각을 해요. 동남아가 중요하다는 점은 한 두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베이비샥이 한국에서 인기를 얻고 나서 사실은 해외에서는 좀 반응이 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그 점프가 일어난 지역이 사실은 인도네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그 남녀노소 불문하고 베이비샥 챌린지라고 해서 저희 노래에 맞춰서 그 춤추는 것들이 모두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올라가면서부터 저희의 뷰스가 확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에서 인기 있던 컨텐츠가 말레이시아, 필리핀 같은 영어권 동남아 국가를 타고 나서 그 인기가 정말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뭐 영국과 미국을 돌아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퍼진 것 같아서 동남아 같은 경우가 오히려 저희의 컨텐츠가 제대로 먹힐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같은 경우에는 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제품들 뭐 이때 뭐 라면이나 아니면은 김이나 세제 같은 그런 업체들과 협력해서 저희의 컨텐츠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보시는 게 그 디어 스쿼드라고 해서 중국의 아이치 라는 OTT가 미국의 니켈로디온과 같이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니켈로디온 프로그램 중에서 유명한 것 중에 물론 뭐 가장 유명한 거는 그 스폰지밥이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유명한 거는 그 포페트롤이라고 강아지 구조대라는 게 있는데 강아지 구조대를 약간 중국식으로 컨버팅 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디어 스쿼드라는 이름이고요. 거기에 왕구 같은 것들 제작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고 그 왕구를 중국에서 만들고 그리고 해외에 수출하는 그런 작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중국의 스마트 플레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스마트 스터디는 컨텐트 쪽으로 전 세계로 좀 진출한다면 스마트 플레이라는 자회사는 저희 토이를 통해서 전 세계로 진출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그 강의에서 골드만삭스의 이재현 대표님이 ESG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뭐 아까 손 씻기 송도 얘기를 했지만 어린아이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주는 거는 한편으로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메시지가 정말로 가치 있는 메시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노출해 주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이를테면 아기 상어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더러워지면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환경적인 메시지를 좀 주면 어떨까라고 해서 그런 것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What can we do? Bring your own bag, do-do-do-do-do, your own straw, do-do-do-do-do, your own bottle, do-do-do-do-do, bring your own. No more plastic. Do your part, do-do-do-do-do, let's be smart, do-do-do-do-do, do your part, do-do-do-do-do, start small, start now.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아마 저희 회사의 지금 그 과정인 것 같아요. IP를 만드는 어떤 엔터티로서 스마트 스터디가 있고요. 그리고 베이비샥 뮤직 스튜디오에서는 음악을 주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레드독이라고 하는 그 하우스에서는 중장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특히 게임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스마트 스터디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샥이나 핑크퐁 같은 스마트 스터디의 메인 IP가 아니라 아까 보신 그 몬스터 슈퍼리그 같은 그들만의 독특한 IP 그리고 RPG를 만들고 있는 법인이고요. 베이비샥 게임즈는 베이비샥이나 혹은 핑크퐁의 IP를 캐주얼 게임으로 빨리 바꿔서 론칭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 벤처스는 저희 밸류 체인과 연관이 있는 뭐 기술 회사들 혹은 컨텐트 회사들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스마트 스터디의 어떤 생태계를 조금씩 커나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렇게 만든 어떤 컨텐츠와 제품을 뭐 핑크퐁 미국 법인이나 혹은 그 스마트 플레이는 저희의 중국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현지의 그 저희 두 자회사에서 현지 디스트리뷰션과 계약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외 사업에 크게 타격을 안 받았던 거는 그래도 남들보다 빨리 미국과 중국의 법인을 만들었던 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는 베이비샥이 성공하기 전에 미국의 법인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어찌 보면 우리가 좀 너무 빠른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당장 미국에 가서 뭘 해야 되지? 사실은 저희 가장 매출이 많이 나오는 유튜브나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에서 접촉을 해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미국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은 건 이를테면 아마존 프라임만 해도 한국에서는 아마존은 그냥 단순히 그 AWS를 지금 주로 하잖아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이커머스도 안 하고 또 당연히 아마존 프라임 회원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 공급도 없고 그래서 미국의 많은 다양한 매체들과 접촉을 하려면 한국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정말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홍콩에 있는 스마트 플레이라는 법인이 저희 베이비샥이 성공하기 뜨기 전에 저희 베이비샥을 약간 샘플링 같은 작업을 했거든요. 봉제 왕구를 만들어 보고 다른 왕구를 디자인해 보고 근데 그런 약간 반박자 빨랐던 결정이 베이비샥 노래가 뜨고 났을 때 곧바로 시장에 제품이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는 그 차이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왕구 같은 경우에도 리드 타임이 짧으면 6개월, 길면 9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스윗 스팟을 맞추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설령 노래는 막 떴는데 팔릴 제품이 없으면 사실은 노래가 떨어지고 나면은 정말 제품도 그때 나오면 사실은 모두에게 최악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빠른 결정이 저희는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또 제가 그동안 경험한 것들 몇 가지를 나눠드리면, 첫 번째는 회사 내 주요 의사결정자가 현지에 직접 나가거나 아니면은 현지의 어떤 매니징 디렉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가 저희가 그동안 느꼈던 것 같아요. 현지의 사정을 사실 본부에서는 잘 모를 수밖에 없는데 모든 의사결정을 여기서 하려고 하면 사실 그거를 더블 체크하는 시간이 저는 더 걸린다고 생각을 해서, 가능하면 C레벨이나 나가거나 혹은 그게 안 되면은 현지의 매니징 디렉터한테 최대한 권한을 많이 준다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에 막상 진출을 해도 해외에 있던 어떤 소비자나 혹은 플랫폼이 그 회사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나만의 차별화를 어떻게 가지고 갈까? 이를테면 나 한국에서 1등 했었어, 아니면 한국에서 1등은 하지 않았지만 이 지표를 보면 너네 지역에서는 우리 컨텐츠가 확실히 유리해 라는 어떤 보여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게 훨씬 더 얘기할 때 유리한 것 같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나를 알 때가 조금 더 일하기 쉬운 것 같고요. 단순히 콜드콜보다는 누가 연결해 줄 때가 훨씬 더 일하기 쉽잖아요.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생각보다 한국의 코트라나 아니면 무역협회나 이런 열리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최초의 출장을 나갈 때 거의 한 1, 2년 정도는 정부 행사에 좀 많이 따라갔던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특히 뭐 출장이나 어떤 뭐 현지의 뭐 지사화나 이런 것들 지원해 주는 게 많아서 그런 것들을 가능한 많이 활용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를 간단히 종합을 해보면 저희는 한 5가지 정도가 특히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베이비샥이라고 하는 슈퍼파워, 정말 슈퍼스타 IP가 저희 정말 선물 같은 IP죠. 그게 좀 잘 나왔고 저희가 그 베이비샥으로 끊임없이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이 자체가 캐릭터와 IP와 브랜드가 손현에 닿으면서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거의 다 아는 그런 노래가 됐다는 게 가장 좋은 점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저희 회사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은 파트너십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판에 끼어 같이 해서 이 프로그램이, 이 IP가 되게 이길 수밖에 없구나, 그런 것들 만들어주는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파트너십에 있어서는 제가 많이 하는 예화가 첫 번째 킹핀이 누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B2B 영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보통 물어보잖아요. 혹시 선례가 있나요? 우리 회사 말고 이전에 어디가 거래했어요? 라는 질문이 아마 가장 많이 하는 질문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IP 라이센싱을 처음 할 때 가장 처음 접촉했고 가장 성공했던 회사가 LG생활건강이었어요. 보통 LG생활건강은 뭐 페리오나 여러 가지 제품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회사고 또 아동용 대상 제품들을 많이 내고 있어서 저희랑 좀 잘 밀접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성공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너네 스마트스터디는 LG생건하고 같이 해서 이런 제품을 라이센스를 내고 있어요라는 자체가 그 다음에 영업을 했던 데 좀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하실 때는 첫 번째 그 나와 같이 일하는 사람을 잘 찾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뭐 작게는 4-5개 언어 그리고 많게는 20개 정도의 언어로 서비스를 한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좀 한국이라는 시장보다 좀 넓게 보고 싶었어요. 저희가 프리-K, 즉 6세 이하에 집중하겠다고 마음 먹을 때부터 그리고 혹은 저희 회사가 2010년에 창업할 때부터 지금 한국의 그 신생아수는 너무나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한국만을 가지고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전 세계에 나갈 수 있을까가 사업 초기부터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컨텐츠도 영어로 만들고 가능하면 해외 회사들과 좀 많이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좀 그랬던 점이 조금 차별화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제가 그 새로운 테크가 바뀔 때마다 그 우연하게 그 새로운 캐릭터가 뜰 수 있는 문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회사 내에서는 뭐 대표이사나 경영진들이 뭐 꼭 엔지니어나 테크의 전문가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테크에 대해서 이해는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지금은 모든 사람이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정말 메타버스나 VR이나 AR이나 XR 같은 게 올 때 저희의 컨텐츠는 베이비샥은 유튜브가 아니라 거기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까, 어떻게 적용돼야 될까 하는 부분은 아마 뭐 저희 회사 말고도 아마 계시는 모든 분들도 좀 생각하고 계신 고민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는 저는 모니타이제이션 같아요. 그 캐릭터가 인기가 있는 거하고 캐릭터를 가지고 정말 돈을 버는 건 약간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그리고 뭐 넷플릭스 그리고 여러 음악 채널들 그리고 라이센싱 그리고 뭐 사업 제휴 뭐 브랜디드 컨텐츠 이렇게 해서 지금도 계속 어떻게 하면 다양한 채널에서 매출을 만들까를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걸 좀 잘 집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베이비샥이 나온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베이비샥이 사실은 2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저희 베이비샥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들의 아이들 혹은 뭐 조카들에게도 베이비샥을 권장해 주는 것이 아마 저희 회사가 가장 성공했다라고 불리는 부분일 것 같아요. 마치 디즈니의 영화들이 계속 새롭게 개봉을 하고 옛날에 나온 애니메이션이 다시 이제는 실사 영화, CG 영화로 바뀌는 것처럼요. 그렇게 해서 만든 저희 컨텐츠를 계속 의미 있게 전달하고 싶은 게 저희 회사의 꿈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아기상어 하나의 IP가 좀 뭐라고 해야 돼 강한 IP가 있지만 앞으로도 베이비샥 이외에도 다른 IP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 IP들이 또 그 IP를 좋아하는 또 작은 세그먼트에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게 하는 것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